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4일 벌써 2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이제 겨울의 주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뭔가 공식적인 겨울이 2월 정도인 것 같고 3월부터는 꽃샘추위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목련이 가장 먼저 이렇게 딱 이제 새싹을 피우면서 꽃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3월 조금 지나가다 보면 룰루랄라 여의도 윤중로에는 이제 벚꽃이 피면서 봄바람이 날리면 뭐 이거 하겠죠? 갑자기 나 노래 잘하는 편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벚꽃 엔딩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 아깝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꼰대 모드로 시작했지? 예, 꼬박꼬박 보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하루 여러분과 함께 활기찬 아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활기차게 열긴 했지만 주말에 좀 삼대지수도 그렇고 뉴욕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하락폭에 대비해서 좀 크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월마트 실적 발표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고서도 약간 소비에 대해서 좀 얼어붙을 수 있나? 혹은 중국 관련한 관세 영향으로 이게 금액 자체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소비 관련한 심리 지표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소비 심리가 좀 얼어붙을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안 좋았고요. 낙폭이 꽤 깊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감에 좀 떨고 계셨을 것 같은데, 뭐 이러한 하락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을지 잠시 월가 뉴스렉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또 시장이 지난주에는 어땠는지,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뭐 하셨어요? 결혼식을 갔어요. 저도요. 제 그래요? 친척 동생. 저도. 진짜요? 사촌 쪽에. 저는 사회 보고 왔어요. 사회 안 보셨어요? 저도 사회 봤어요. 눈물 안 나요? 눈물까지는 아니고. 그래요? 네. 저는 친구 결혼식 사회 볼 때도 제가 울컥하고, 네. 사촌 동생이에요. 저랑 10살 차이 넘게 나는 그 동생 사회 볼 때도 또 이렇게 눈물. 왜 눈물 났어요? 그냥 뭔가 되게 애기 같은데 조미식기가 벌써 커서 장가 간다고 누나도 아직 안 가고 이러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 네. 그러니까 장가 가는 거에서 아쉬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안 갔는데. 나는 지금 뭐 하나? 네, 그래서 저도 뭐 결혼식 한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아니, 가면은 우리 월모부 보는 분들 혹시 만나지 않으세요? 제가 직장에서? 이제 가서 저는 이제 경제 방송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3프로 TV, 그러니까 다들 가만 저는 모르시더라고. 거기 안 되겠네, 그 직장. 저는 심지어 사진 찍어주고 왔잖아요. 그래요? 그 친척 동생의 친구가 또 월모부를 매일 본다고, 박 팀장님도 알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사회 보고 내려왔더니 거기 갔어야 됐네, 내가. 그러니까 대전으로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3프로 시청자분들 있는 곳만 딱 먼저 서치를 하시고 사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둘 다 오늘 결혼식 사회 보고 왔네요. 예.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주말 보냈고, 네. 사실 이제 우리 지난 금요일 시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좋았어요. 예, 너무나도 이제 크게 빠졌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지수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수 한번 보게 되면 화면 한번 봐주시면 이게 지금 흐름 자체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고 뭔가 좀 쎄한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69%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2%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2.20% 하락했고, S&P 500은 1.71% 하락했고요. 러셀 2000 지수가 2.88%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난 사실 금요일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약간은 과거의 어떤 추억이 약간 스물스물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떤 추억이요? 언제냐면 사실 금리 인상 시기가 오고 나서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2023년 때도 마찬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뭐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된다, 경기 침체가 뭐 6개월 안에 무조건 100% 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시장에서는 팽배했을 때, 네. 그때 맵을 보게 되면 전반적인 그
뭐 기술주들이나 빅테크들 또는 뭐 작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때 당시에 좋았던 섹터가 필수 소비재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필수 소비재, 네. 헬스케어 그리고 유틸리티가 좋았었어요. 좀 방어적인 성격.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경기에 관련돼서 이미 방어적인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외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 랠리를 좀 보여줬었던 뭐 빅테크들 뭐 그렇게 랠리라고 보긴 좀 힘들겠지만 그 외에 많은 이제 어떤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던 중소형 기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는 정말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일부 방어를 하는 섹터들이 정말 방어를 해줬다.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어떤 시장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 정말 경기 둔화 또는 뭐 경기 침체까지는 좀 우리가 판단하기는 이르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관세 정책이나 뭐 내부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경제학자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 또 여러 가지 관세가 특히나 미국에서 뭐 큰 영향을 줄까? 이민 정책 같은 경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미국 경기를 좀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난 이제 맵을 보게 되면 이러한 흐름을 좀 보였고요. 물론 지금 우리가 무슨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럼요. 이른 건 맞고 이렇게 되다가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빅테크들이 막 다시 올라가고. 우리 사상 최고치 경신했잖아요, S&P가. 그렇죠. 그러면은 좀 네. 그러니까 일부 뭐 맞을 수도 있죠. 맞아요.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느냐. 네. 여전히 추세는 살아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섣부르게 판단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번 주가 또 많은 이제 이벤트가 있잖아요. 또. 네, 그래서 여러 이벤트 중에서 이제 가장 빅 이벤트는요 금요일에 누가 결국에는 딱방을 맞는 것인가. 근데 약간 저 이마에 굳은 살을 좀 만들고 와야 될 것 같은. 예, 잘 가고 잘 가고 있다고요. 뭐라고요? 박진님 아니, 너무 아니. 속내를 그렇게 아니. 드러내시면 안 예, 되죠. 저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일단 입꼬리 딱밤을 내리세요, 입꼬리. 예, 딱밤은 제가 때리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때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네네. 들기도 하고. 시장이 약간 엔비디아에 달렸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주말 사이에는 4% 밀렸는데 얼마나 끌어올라가게 될지 여부가 여러분 금요일에 아주 재미난 광경을 목격할 겁니다. 예. 딱밤 때리면 저도 복수할 거예요. 진짜 세게 때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헤드라인 네,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는 기업들 기업들일 수도 있고 네. 기업일 수도 있는데 자 한번 우리가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2025년 기대되는 스몰캡인가 자 이러한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늘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러셀 2000 지수나 뭐 S&P 500의 여러 가지 이익 추정치 또는 앞으로 뭐 수익이 어느 정도가 뭐 기대가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표를 갖고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또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이 뉴스입니다. 대규모 미국 연방 공무원 감축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연방에 대한 어떤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감축하기 위한 또는 어느 정도 손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무원을 대거 감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자세한 내용 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발표가 곧 점점 다가오고 있죠. 자, 6월 달에 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어떤 프로토타입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은 기업들의 어떤 협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오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테슬라와 우버가 협업은 없다라고 선을 그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시장에 관심 있는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량입니다. 지금 정말 역대급 현금 보유량을 좀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 서한을 또 보냈습니다. 그 주주 서한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와 유가 빠르게 볼게요. 자,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나왔고 4.4. 예, 지금 4.43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일부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채권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10년물 국채 금리 이제 금리 자체는 내려가고 있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부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나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주말 사이에서 한 2% 정도 하락을 했어요. 2% 하락을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정학적 불안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뭐 결단이 나올지 거기에 따라서 일부 유가가 크게 출렁거릴 수 있음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가 WTI 기준으로 $70 정도 네.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1,443원으로 크게 내려왔습니다. 뭐 지난 금요일보다 크게 내려오진 않았지만은 지금 지속적인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106.5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별 소식 좀 빠르게 보게 되면요. 자,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자, FDA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체중 감량 주사제 위고비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미국 내 부족 현상 자체가 2년 이상 지속된 끝에 이제 해결되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후에 노보노디스크가 주가가 약 한 5% 가깝게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지금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와 또 뭐 경쟁을 하고 있는 여러 중소형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이 또 있어요. 비만 네. 치료제를 만드는 뭐 힘센 헬스케어나 뭐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은 이 뉴스가 나온 후에 20% 넘는 폭락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이미 공급이 부족된다. 공급이 부족됐을 때 그 수요가 일부 중소형 기업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미 공급 자체가 이미 뭐 해소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매출 성장 자체는 이쪽으로 더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공급 부족에 의한 수요 그런 부분이 이미 약해지는 다른 중소형 헬스케어 비만 치료제 그 기업들은 조금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아마 시장을 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기업만 올라갔어요. 요새 중국 기업 주가 진짜 좋아요. 중국 기업만 정말 탄탄하게 올라갔는데, 물론 막판에 좀 윗꼬리 달고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알리바바가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약 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게임스탑 CEO 라이언 코헨이 알리바바 지분 약 10억 달러 이상 늘렸다라는 소식에 5% 상승을 했습니다. 왜 늘려? 계속 왜 사죠? 알리바바를? 근데 알리바바가 사실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기업의 포지션을 담고 있는 많은 뭐 CEO도 있고 헤지펀드도 있고. 근데 또 게임스탑 CEO라고 하니까 뭐 예. 알리바바랑 연관된 게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싶어가지고. 예. 일단 뭐 지금 게임스탑이 비트코인도 보유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제 알리바바도 보유했고. 약간 예. 중국발, 비트코인발 모멘텀을 한꺼번에 좀 한꺼번에 지금 들고 받아가려는 있는 거예요. 본업을 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묻어가네요. 자, 그래서 뭐 일부 알리바바가 좀 상승을 했는데 지난 지금 최근에 중국 주식 자체가 좀 심상치 않죠. 심상치 않은 게 아니라 알리바바는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고, 자, 이런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지난은 미국 시장이 그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들은 다 견고하게 그 위치를 좀 지키는 모습을 네.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제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금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8% 넘는 폭락을 보여줬는데, 이 조사 자체가 뭐냐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플랜에 일부 과다 청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자,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 가이던스에 주가 2%대 상승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 블록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하회하는 실적 발표에 마이너스 이제 주가가 마이너스 17%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사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뉴스가 만약에 보여주게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한 10%는 덤으로 그냥 더 폭락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너무나도 시장 그 심리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보단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리비안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2025년 납품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주가는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고, 같은 기간 동안에 회사가 작년에 납품한 51,579대보다 작은 뭐 46,000대에서 51,000대 사이 정도 납품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예상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업별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모더나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주말 사이에 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아요. 만들어졌다 맞아요. 그래서 모더나 주가가 5% 정도 올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뭐 사망률이 더 높은 그러니까 이게 우한에서 이제 발생이 좀 됐는데, 이게 지금 박쥐에서 이미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한 모습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제2의 뭐 코로나가 또 오는 게 아니냐. 근데 일각에서는 제2의 코로나는 우려할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왜요? 있습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시장이 약간 혼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완전 시장 심리가 꽁꽁 이제 긴장을 타고 있는 와중에 이런 바이러스 얘기가 터져버리면은 그렇죠. 아 빌미로 작용이 돼가지고 또 하락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부디 예, 그 중국발 그 코로나 얘기는 좀 잠잠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예. 자, 이어서는 오늘 데이터 한번 하나씩 열어보겠는데. 네, 뭐 일단 실적 발표 기업들 이번 주 또 나올 텐데 네네. 지금 최근에 워런 버핏 선생님이 담았던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 예, 도미노 피자. 프리마켓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자, 앞서 말씀드린 비만 치료제, 중소형 비만 치료제 헬스케어 중 가장 또 대표적인 힘센 헬스케어 시장에 뭐 많은 이제 개인 투자들이 좀 관심이 있는 상황. 홈디포, 카바, AMC 뭐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보게 되면 목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아마 제가 실적 발표를 방송 중에 나올 거예요. 방송 아마. 중에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것 같은데,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죠? 다른 건 안, 시커멓게 보이고. 예, 다른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 이거 엔비디아만 이렇게 보이고 계시지 않을까. 맞아요.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가장 큰 빅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다음 이제 데이터로 넘어가게 되면, 자, 2025년 기대되는 스몰캡 이익 성장률입니다.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난 제가 뭐 S&P 500이다, 러셀 2000이다, 또는 중소형 기업이 어떠한 이익 성장을 보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제가 데이터를 작년 말부터 아마 계속 늘 가지고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총으로 보게 되면 라지캡, 미드캡, 스몰캡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예, 라지캡은 뭐 당연히 뭐 M7 종목들이 뭐 대거 포진돼 있는 S&P 500이나 뭐 이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미드캡하고 스몰캡은 뭐 러셀 2000 지수에 좀 포함되어 있는 중소형 아주 작은 기업들인데 이 작은 기업들이 이제 금리 인하 시기 사이클과 같이 맞물려서 2025년에는 이익 성장률이 과거에 정말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일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지 않겠느냐. 물론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2025년 2분기부터 이런 부분을 보일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분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되면서 먼저 움직이게 된다면, 물론 벌써 스몰캡들은 많이 움직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닥에서 막 두세 배씩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는데, 조금 늦게 시작한 종목들이나 실적 자체가 이미 견고했는데 금리 인상 시기나 아니면은 여러 뭐 데이터적인 부분 때문에 뭐 많이 주가가 훼손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또 과거에 정말 사상 최고치나 이런 고점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내려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하여튼 뭐 여러 이런 모멘텀들이 작용하는 기업들이 일부 2025년 2분기부터는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이익 성장률도 꼭 체크를 해 주시면서 미국 시장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준비했던 데이터 중에는 아마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아닐까.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데이터는 JP 모건에서 또 보여주는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요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러한 이제 이익 성장률을 볼 것이다. 2025년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쭉쭉쭉쭉 올라가지 않겠느냐. 스몰캡들이 이제 주가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즌이 왔다. 이렇게 지금 뭐 JP 모건에서 보고 있는 건데, 과거 러셀 2000 지수의 4년 주기설이 있어요. 저게 몇 년도부터요? 이게 지금 1900... 1980년대부터인 것 같아요. 1980년대. 거의 40년간의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러셀 2000 지수가 한번 오르게 되면 정말 쭉쭉쭉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번에 지난 4년간, 그러니까 2020년 때부터 2024년까지의 4년간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의 뭐 박스권, 예, 박스권, 하나의 뭐 반등 구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과거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4년 주기로 이렇게 한 번씩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던 러셀 2000 지수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쭉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지금 시장을 앞서서 이제 보고 있는 요 부분과 같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상승을 또
점치는 그러한 여러 투자자분들이 좀 계시는데 네. 자, 이 부분은 뭐 재미삼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시장을 같이 바라보시면서 러셀 2000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올해 러셀 2000 지수가 S&P 500보다는 그래도 아웃퍼폼을 하는 물론 소폭이지만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지금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024년 4분기에 대한 헤지펀드들의 그 포트폴리오가 일부 뭐 13F를 통해서도 나오고 뭐 많은 이제 다양한 어떤 뭐 주주 서한을 통해 가지고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헤지펀드들의 M7 종목 비중을 좀 보게 되면 작년보다는 많이 비중이 줄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회색 부분이 일부 포지션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매도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이고 밑에 위에 있는 하늘색 부분이 일부 비중을 늘리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각 종목별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일부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우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이 좀 위에 있는 상황이긴 한데 나머지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구글, 애플, 아마존 자, 이러한 M7 종목들의 전체적인 이 포지션의 어떤 비중을 좀 보게 되면 일부 헤지펀드들이 좀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2024년 4분기에 보여줬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저 하늘색 부분이 뉴 포지션이라는 거잖아요. 포지션, 새로 요거는- 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네요. 예. 아직 여전히 이제 뭐 오. 사고 팔고 하는데 네. 전체적인 비중이 조금 줄은 것 같아요. 평균 자체는 평균 조금 자체가. 0보다 예. 아래로 내려와 있다라는 맞아요. 거죠. 예. 그래서 전반적인 비중은 조금 줄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요거 이제 전기톱.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선물 받았어요. 텍사스 갔어요? 아니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그러니까 국우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약간 오른쪽에 계시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떤 상징하는 하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저게 우파. 공화당 쪽.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건 이제 지금 이 기사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네네. 야, 요거는 하나 이벤트에서 이런 선물을 받은 것을 그냥 지금 일론 머스크 사진을 여기다가 좀 넣은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지금 전기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그렇고요. 네. 지금 요 뉴스 제목은 뭐냐면 일단 지난주에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규모 연방 공무원 감축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많은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 이메일을 보냈는데 어떤 이메일을 보내느냐? 당신은 지난주에 뭘 했냐? 너가 지금 공무원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이메일로. 그리고 이게 이제 270만 명 연방 공무원이 이메일을 받을 것이고 응답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X에다가 이렇게 올린 글인데 이 글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뭐 공무원의 일부 감축하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정말 어찌 보면 일은 안 하는데 나라 세금만 갉아먹는 뭐 예를 들면 뭐 그러한 공무원을 속아내는 그런 작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 보낸 거예요? 실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질문들이 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실제 이메일을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래서 5가지. 너가 뭐 지난주에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너희 관리자 HR 부서에서 보낸 거예요? 그렇죠. 예, 너희 관리자들한테 얘기를 해라. 인사팀이잖아요. HR이 보통 네. 회사에 들어가면. 네. 그래서 인사팀에서 이러한 이메일을 받으면 이걸 답변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너를 사직 처리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빠르게 보게 되면 지난 첫 달 동안에 트럼프 행정 첫 달 동안에 수천 명의 정부 직원들이 강제 해고되거나 사임이 권고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백악관과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는 신입 직원과 경력 직원 모두 해고하고 기관 책임자들에게 대규모 감축을 계획하라고 지시했으며 연방 지원금을 수조 달러 동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감원을 또는 감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메일을 이제 보낸 거죠.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제 네가 뭘 했는가 지난주에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 이게 이제 48시간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마 주말 사이에 휴가 간 사람 어떻게 해요? 네? 휴가 간 사람. 그래도 해야 되나 봐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좀 예. 아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마감 시한 자체가 월요일 오후 11시 59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일부 기관에서는 지금 반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뭐 일론 머스크가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따르지 마. 대답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국무부의 어떤 담당 관리 차관보인데
국무부는 국무부를 대신하여 대응할 것이다. 직원은 자신의 부서 명령 체계 밖에서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우리 국무부가 아니고 국무부는 국무부 내에서 우리의 어떤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자, 이런 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네. 많은 기관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연방 공무원의 여러 엄청 대규모 감축 자체가 좀 미국 시장을 또 어떻게 흔들지 그 부분도 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일론 머스크 미운터 밖에서 테슬라 불매운동 나오고 막 이러면 어떡해요? 진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예, 정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좀 효율성 높이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쳐내야지 예. 이거는 좀 막무가내식인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좋냐 안 좋냐 이야기 네, 나오고 네. 있는데 이런 뉴스들은 사실 시장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뉴스잖아요. 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또 증폭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체크해 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 이제 로보택시 지금 아마 올해는 아마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두 가지. 두 가지에 대해서 뭐 테슬라의 역할 아마 많이 보실 텐데 일단 이제 우버 CEO가 일단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버 CEO가 테슬라와 이야기를 좀 했는데 테슬라가 본인들 독자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인들과의 협업은 없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인터뷰하는 내용이었고, 자, 그래서 테슬라가 좀 독자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자, 우버 CEO가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계획한 로보택시를 자사의 승차 공유 플랫폼과 협업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밝혔고, 그거를 일부 전화통화로 했다고 해요, 본인이. 예,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버는 미래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우버와 테슬라가 이제 경쟁자의 관계에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로보택시 그 시장에서요. 네. 자, 우버가 테슬라 운전자를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합리적이다. 하지만 테슬라 측에서는 답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버 CEO는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3개월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보게 되면 자, 우버가 사실 테슬라와 함께 협업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너희들 뭐 전기차도 있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우리가 왜냐면 우리는 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걸 써라. 같이 한번 우리 협업해보자.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에서는 아니야. 우리끼리 할래. 절로 가. 이렇게 된 거죠. 졸까. 예. 자, 그래서 자, 우버는 이제 다음 달 오스틴에서 여름에는 애틀란타에서 웨이모와 협력해서 자율주행 주행 서비스를 출시한 예정이고, 자, 웨이모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서 뭐 다른 여러 이제 도시별로 이게 점점 확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플랜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이애미 같은 데서도 이제 서비스를 또 제공할 예정이다. 자, 그래서 지금에 보고 있는 자율주행 차 자체가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가 아마 가장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네,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향후 테슬라와 같이 경쟁하는 업체들, 뭐 우버, 리프트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웨이모부터 시작해서 뭐 죽스가 또 있죠. 아마존에. 자,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뉴스들이 좀 나오는지도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다음 뉴스인데요. 워런 워렌 버핏의 경고. 네. 워렌 버핏의 경고인데 이번에 시장에서 엄청나게 또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엄청난 현금 보유량을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워렌 버핏의 경고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보유량 역대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이게 지금 334빌리언 달러니까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400조, 420조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그대로 현금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자, 이게 그냥 현금이 아니던데요, 그렇죠? 단기채 채권 뭐 이런 채권도 쪽에 있고 그렇죠.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있군요. 주식의 어떤 포지션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한 어떤 현금 보유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일부 현금도 있고 그 현금과 또 이제 비슷하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전체 통합을 해가지고 334빌리언 달러를 지금 가지고 있고 이게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과거에 닷컴 버블이 오기 전에 네. 예,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량이 늘어났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지나고 나서 현금을 쫙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과거 2008년 때 금융위기가 올 때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현금 보유량을 일시적으로 막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또 현금을 쓰면서 주식을 대거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과거에 보였었는데,
지금의 이런 역대 최고치 현금 보유량을 봤을 때 앞으로 미국 경기가 또 둔화가 되거나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일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것이 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네. 연간 순이익이 일단 워런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연간 순이익이 이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하지만 현금 지분이 3,342억 달러로 늘어났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근데 워렌 버핏의 연례주주 서한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현명하게 돈을 쓰고 인생에서 짧은 기회를 잡은 사람들을 돌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때 인생에서 짧은 기회라는 것 자체가 지금의 어떤 수익권 자체가 일부 짧은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잘 옆에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보고 있는 부분은 미국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우려를 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워런 버핏이 미국 의원들이 급증하는 재정 적자를 억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감세를 연장함으로써 적자가 일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여러 가지 공무원을 감축하고 있고 또는 감세를 통해서 소득세를 줄이면서 일부 관세 또는 외국에 있는 여러 자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런 세금을 좀 충당하려고 하는 상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이지만 네. 이게 지금 무슨 정말 시기에 맞춰가지고 퍼즐처럼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재정 적자 자체가 급증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 적자가 더 심해질 것으로 일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지금 워렌 버핏은 연례 주주 서한 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투자자들은 또 뭐냐면 워렌 버핏의 후계자 사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그렉 아벨을 보여줬었잖아요. 내 후계자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 이제 주주 소환을 통해 가지고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네,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자산 배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모습 속에서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주들을 좀 확진시켰고 버핏이 또 그렉 아벨이 이 워렌 버핏을 인수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아마 올해에 이렇게 인수하는 그런 과정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렉 아벨한테 인수를 하면서 일부 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보유량으로 그렉 아벨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시장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전반적으로 지금의 워렌 버핏이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현금 보유량이 지금 많다라고 해서 뭐야 그럼 나도 미국 주식 이제 다 정리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 옹의 그 연례 서한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는 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다 그래야 한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또 참고해 주시고요. 또 네.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아무래도 다음 연례 서한 때는 우리 버핏동이 아닌 그 차기 CEO가 이것을 이제 바톤을 이어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워런 버핏의 색깔이 조금씩 지워지는 그렇죠. 거겠죠. 맞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변화도 잘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저는 요 중국도 이 모멘텀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중국. 들고. 근데 이제 제가 했째 그랬째 또 하고 싶지 않은데. 매일 하시는데요? 이거 했째 그랬째 이거 계속. 매일 명확하게 네, 하시는데. 시리즈로 계속 말씀하시는 네. 제가 전달해 드리지만은 이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늘 제가 중국 주식 작년에 중국이 지금 역대급 저평가다. 한국도 역대급 저평가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지금 너무나도 가격 쌓여져 있는 중국 주식도 많다. 네. 했을 때 다들 에이 중국 주식이야. 여기 믿지도 신뢰가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신뢰하지 않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었고 과거에 팔란티어도 제가 팔란티어 괜찮은 것 같은데 야 무슨 팔란티어냐 빨랑 튀기나 해라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네. 지금의 어떤 분위기상 봤을 때 중국의 모멘텀이 조금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도 좀 들고 네. 또 마찬가지로 중소형 기업들이 일부 조금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을 그래도 한 상반기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주식을 또 같이 보시는 분들은 꼭 같이 좀 체크하시면서 네. 다가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이 공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종원 팀장님께서 열심히 방송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삼프로아뜰에서는 예, 공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밥과 또 반찬 중에 김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고요. 밥은 여러분 또 아무 데다 하면은 안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는 밥을 드시기 위해서는 밥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1차 때 500개 물량이 완판이 됐던 그 화제의 밥솥, 쿠첸 밥솥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6인용 햇반 기능이 가능한 압력 밥솥인데요. 14만 원대 특가, 원래 기존 가격은 26만 원대인데 1차 완판됐었던 물량 그대로 2차 앵콜도 저희가 500대 한정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이고요. 다이킨 코팅 내소옷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들이 핫딜을 통해서 구매하시면은 압력 고무 패킹을 한 개로 추가적으로 증정해 드립니다. 이것도 따로 사시려면 2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총 밥솥을 거의 12만 원대에 구입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군침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저희가 오늘 김치 소개해 드릴 거예요. 또 그냥 김치 아니고요. 전라도 포기김치 3kg이 기본이고요. 여기에 열무김치나 파김치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성이 뭐 포기김치 3kg, 열무김치 2kg 하면 한 39,000원 정도의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했는데 저희가 또 먹는 거 얘기하면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팀장님, 이거 파김치 좋아하세요? 이거 열무인데? 네. 이거 열무예요. 예. 지금 저한테 파김치라고 줘놨는데 파김치 아니에요? 열무예요, 열무. 누가 봐도 이거 열무인데. 열무네, 열무. 자, 열무김치와 지금 배추김치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일단 이게 밥이랑 같이 먹었을 때나 그냥 김치 먹었을 때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큰데 괜찮을까? 오, 어우. 그거 먹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 그거 먹어야 됩니다. 배추김치. 너무 시원해요. 맛있어요? 이거 입안 됐어요. 아직 안 됐다고요? 제가 김치를 먹어보면 아, 3프로 TV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냥 뭐 매번 재워주기만 하면 재워주기만 하면 되는데 진짜. 어때요? 되게 시원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김치 중에서 되게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굉장히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차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되게 깔끔하고 시원한 맛. 김치가 사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전라도니까 전라도스러운 약간의 뭐 젓갈 그 향도 좀 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젓갈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가능한 정도면 저 정도는 진짜 적정한 수준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다르니까 서울 김치는 좀 약간 누구는 좀 밍밍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뭐 싱겁게 드시는 분들이 경상도나 좋아하실 수 전라도는 있죠. 약간 좀 진한 느낌. 진한 느낌. 근데 시원해. 그 느낌인데 밥하고 딱 어울리겠네요. 이거 밥이 있어요. 너무 시원해요. 자, 여러분 아침부터 이제 밥맛 없을 때 좀 뭔가 그래도 이 출출한 감을 좀 채워야겠다 싶을 때는 물 말아서 김치 딱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또 열무김치 같은 경우에는 열무 비빔밥 해 드실 때 계란 후라이 쫙 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죠. 여러분의 배고픈 아침을 저희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쿠첸 압력밥솥과 전라도 김치 세트 여러분 핫딜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맛있게 김치 드시는 YMG 박종훈 팀장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